안녕하세요. 증시 레이더의 원샷입니다. 증시는 흐름이다. 한 주간의 증시를 이벤트와 수급의 흐름으로 알아보는 주간 증시체크 11월 2주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장세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클로징하는 외국인, 포트 조정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셔터의 문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 그 외국의 뭐 펀드 매니저나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수급을 뭐 인덱스 펀드를 이제 조정하고 그러신 분들이 12월에는 평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펀드 매니저 중에 이미 난 이미 성과가 좋으니까 난 조기 클로징 할래.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떨어지니까 시장 평균보다 안 되니까 몇 개를 사갖고 내가 확 올려야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결론은 뭔가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외국인은 이미 하고 있는 것 같고, 기관은 뭐 미세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재의 장세가 그렇다. 그래서 11월 증시는 이제 크게 뭐 재미가 있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세부적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체크포인트. 자, 일단은 11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한번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월부터 10월까지였죠. 보시면은 기관은 9월부터 8월부터 연기금 중심으로 샀고 외국인은 8월부터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죠. 그죠? 그래서 8월부터 반등해서 올라왔잖아요. 1950인가 1925에서 연기금이. 그죠? 그럼 이제 11월 요거 지금 수급인데 한번 보시면 금융투자가 좀 사고 있어요. 연기금 사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다. 자,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신규 매수로 10월 대비 1일 거래 대금이 5조 원이 넘었습니다. 거의 6조에 가까운 날도 있고요. 10월에는 한 4조 대였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금융투자가 많이 사는데 항상 금융투자가 지금 움직이는데 금융투자가 종목을 매수하고 있지 않아요. 보면 ETF 중심으로 지수를 매수하고 있다. 바스켓을 사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을 사고 있다. 지금의 지수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외국인은 사실상 북클로징 이제 장사를 마감하게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월 7일부터 쭉 팔고 있죠. 사도 3점 뭐 SK하이닉스 이런 것만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투자가 여러분 보시면은 금융투자가 1월부터 15일까지의 수급이에요. 보시면 다 지수와 관련된 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ETF로 시장을 사고 있는 거죠. 금융투자 어떤 종목 오렌지 라이프랑 네이버 빼고 그냥 다 지수를 사고 있단 말이죠. 코덱스로도 사고 타이거로도 사고 킨텍스로도 사고 아리랑으로도 사고 지수를 사고 그러니까 시장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종목별 장세가 막 활발하기는 어렵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고. 코스닥 수급 한번 보시죠. 코스닥. 자, 그냥 팔고 있네요. 금융투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자사 포트폴리오 내에 종목 업종분 비중 내년을 위해서 비중을 좀 미세 조정하거나 일부 종목을 좀 덜 팔거나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미세 조정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도 그게 하고 있다. 이렇게 북클로징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외국인과 기관은요 특별히 공격적으로 매매보다는 올해 매매를 점차 마감하고 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자, 금주의 핵심 증시 뉴스 보시면 뭐 지표도 뭐 별다른 건 없는데 환율이 1167원 뭐 이렇게 왔죠. 예. 향후 원달러 환율은 1800원 이하로 다시 낮춰서 말씀드리고요. 수급은 외국인 수급의 환율은 좋지만 외국인이 팔고 있죠. 왜냐? 환율이 떨어졌는데 왜 파냐? 장사를 마감하고 있으니까요. 북클로징 하고 있으니까요. 자, 미중 무역 협상이 엇박자다. 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더구나 11월 중순에 있던 아펙 회의까지 이제 칠레 사정으로 취소되면서 어떻게 보면 데드라인도 없어진 거예요. 합의의 데드라인. 그래서 연내 합의가 쉽지 않을 듯 한데 제 생각에는 연내 합의가 안 되는 게 오히려 증시에 낫지 않을까. 왜냐면 재료가 완전 소멸되기 때문에.
이제 파월이 금리 동결 발언을 했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앞으로 했던 거는 앞서 했던 거는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선제적인 거고 경제가 지금처럼 좋다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안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화해 거래 제한이 이제 유예 만기일이 11월 18일이죠. 두 번째 연기했던 거. 근데 이제 제재를 철회하기보다 세 번째 유예 만기를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단기적 증시에 영향을 줄 요소긴 한데 뭐 그렇고 이제 요걸 하나 좀 보셔야 돼요. 트럼프가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트럼프의 공개 청문회, 탄핵 청문회죠.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트럼프가 뭐 군대를 주둔할 테니 네가 이제 민주당 후보를 뭐 조사해라 비리나 이런 거를 뭐 이렇게 해서 막 뇌물죄가 된다 안 된다 막 했는데 어쨌든 이거의 결과에 따라서 아직은 큰 반응은 없는데 대선에 파급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쵸? 대선 1년 아껴 놔두고 청문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막 그 증인들이 막 증언을 하잖아요. 트럼프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향후 증시의 숨은 악재가 될 수 있다. 트럼프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증시가 안 좋아진다는 거 우리 뭐 경험했잖아요. 그죠? 자, 지난주 주간 요일별 상승이 하나 없죠. 보시면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별다른 이슈 없이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좋다 그러면 쑥 올라가고 떨었다 하면 막 내려가고 뭐 그런 거죠. 자, 지수도 보시면 주 초반에는 안 좋았다가 주반에 올랐죠. 뭐 결국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좋다 나쁘다 뭐 이걸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판에 미중 무역 협상이 합의가 임박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됐고 코스피에도 보면 뭐 특별히 눈에 띄는 업종이나 이런 게 없어요. 뭐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하이닉스만 지수를 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뭐 고참 하는 게 있고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코스닥에서 정치인 테마랑 폴더블 테마가 했고요. 새롭게 흑사병과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런 테마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슈 없이 간헐적으로 이제 IT 업종, 폴더블이죠. 이게 주도하는 아직 상승 시장이 더 클 여지가 있으니까 폴더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랄겠고 그리고 이제 주도 테마는 정치인 테마죠. 내년 초월 상선. 뭐 지금 뭐 서로 이제 말이 많잖아요. 오늘 뉴스에 뭐 누가 불출마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테마도 그 어떤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매하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이런 게 잘 맞으시는 분은 있고요. 난 죽어도 대형주 이런 거 안 되는 분 있어. 중요한 건 수익이 나냐 아니냐예요. 내가 아무리 대형주 매매를 해도 수익이 나면 수익이 안 나면 별로 나한테 안 맞는 거고 내가 테마주를 위험한 걸 해도 이게 수익 나면 그러면 그게 본인한테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매자의 트레이더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있는데 어쨌든 얘기가 샜지만 정치인 테마가 있고 마이크로바이옴 흑사병이 새롭게 출연을 했습니다. 흑사병은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랑 또 뭐 될 수가 있는데 그거랑 약간 틀린 게 흑사병은 이미 그 치료제가 있죠. 그러니까 별로 클 것 같진 않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도 한번 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테마도 지금 별로 없어요. 지금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장이다. 11월은 12월은 그 양도세 차익 과세되는 그 기한까지는 더 안 좋을 겁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 자, 보시면 코스피 일간 차트인데 19년 7월부터 쭉쭉 뭐 미국 분쟁으로 쭉 빠지다가 화해 모드 나면서 올라갔다가 트럼프 탄핵 가능성에 다시 빠졌다가 다시 뭐 미중 무역 스몰딜 가능성에 올랐다가 했는데 11월은 미중 무역 스몰딜 합의 기대 이제 임박했잖아요. 그 기대감으로 증시가 이렇게 많이 꽤 많이 100포인트나 올랐네요. 진짜 많이 올랐네요. 가장 많이 오른 건 9월 달이네요. 그죠? 자, 보시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했고요. 코스피는 기관의 수익률 관리, 금융투자 중심 IT 업종을 수익률 마감 관리했고요. 보시면 쭉 팔고 있죠, 외국인은. 자, 반도체와 의약품.
그냥 중립이고요. 의약품 및 관심이 필요하다. 자, 코스닥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약간의 코스닥이 틀린 게 20년도 IT 업종에 대한 실적 기대감, 특히 폴더블, 뭐 스마트폰, 모듈, FPCB 이런 거에 대한 그 기대감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20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져 들어가고 있다. 지금 주가에. 그러니까 IT 업종을 눌림목에 사셔서 당장 올해는 수익률이 많지 않더라도 한번 매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똑같죠.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IT 업종 뭐 횡보하고 있고요. 자, 이번 주 증시 전략 보시면, 자,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수는요, 20년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된 결과예요. 지금의 2150이 넘는 포인트는 펀더먼털보다 한참 고평가된 부담 가는 밸류에이션 영역입니다. 그걸 꼭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한 악재도 호재도 없는 이벤트 공백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삐끗하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안 된다거나 뭐가 있으면 삐끗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공격적으로 사셔야 된다. 어쨌든 왜 올해 증시보다 내년 증시가 그 기업의 실적에 내는 게 더 좋을 거기 때문에 기저 효과든 뭐가 좋든 뭐 제한적이든 어쨌든 올해보다 낫기 때문에 이제 조정 시에는 사야 된다. ETF를 사셔도 되고 뭘 사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중요 이벤트 보시면 화이 거래 제한 유예 시한이 18일에 있고요. 구글의 이제 게임 플랫폼 스테디아가 출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게 있잖아요. 저희 그 총 쏘는 게임이 뭐죠?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넵툰에 그 투자했던 회사에서 했던 갑자기 그 시뮬레이션 총 쏘는 게임 있잖아요. 엄청 유명한 게임. 갑자기 그게 저도 샀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거 관련돼서 이제 또 있고 겨울왕국 2 개봉 이거 거의 끝난 거죠. 이제 개봉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거 관련주를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지소미아 종료일 이제 오늘 뉴스 보니까 일본과 한국은 다 뭐 그대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뭐 여기서 크게 뭐는 없고 그래서 시장은요 상승보다는 하락 혹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재료도 없다 보니까 단기간에 다시 테마 장세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정치인 테마주가 이제 올라갔는데 좀 눌림목대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직은 아니고요. 자, 체크 포인트. 외국인의 매도세, 북클로징이 계속되고 있는가 체크하셔야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관이 북클로징 하는데 성적이 좋은 기관도 있고 성적이 안 좋은 펀드 매니저도 있잖아요. 그럼 성적이 안 좋은 펀드 매니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간에 몇 종목을 사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률 게임을 할 수도 하는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이 있는가 잘 보셔야 되고 또 새롭게 떠오른 테마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정치인 테마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흑사병이라든지 혹시 이런 게 새로운 테마가 떠오르나? 지금 시기가 그러니까 요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제가 혹시나 짚히는 게 있으면 제가 인스타그램에 일일 테마에 일일 시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섹터는요. 일반 투자자는 지수 관련 ETF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제 하락할 때 사면 좋죠. 그 다음에 정치인 테마 말씀드릴게요. 종목을 사기에는 애매한 상황으로 이미 웬만한 종목은 다 올랐어요. 그래서 종목을 사기가 어려서 이제 지수 자체를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 관련 ETF를 말씀드렸고 이제 정치인 테마는요. 크게 인맥주와 정책주가 있잖아요. 지금은 인맥주고 정치인 테마는 초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장주 중심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대장주 중심으로만. 제가 뭐 사람은 말씀을 대장주 있잖아요.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정치인 테마인 지금 뭐 현직 관료이시기도 하죠. 예. 어쨌든 대장주 인맥 테마 중심으로 반드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정치인 테마 보면 되게 웃겨요. 늘 이런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 몇 년을 두고 보면 어떨 때는 뭐 누구의 주였다가 또 누구면 또 시절이 지나면 또 누구의 또 정책주가
거기엔 세력이 달라붙어 있어서 세력이 매일 어떨 때는 A라는 정치인, 이제 좀 시간이 지르면 또 B라는 정치인, 막 이렇게 정치인 테마가 똑같은 테마인데 사람만 바뀌어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그거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정책주 인맥 테마 중심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래서 매매를 어떻게 하시냐, 이제 일반적인 지수 관련 ETF나 IT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이 IT 종목에 대한 순환매가 들어오길 기다릴 때 이제 매수를 하시거나 매도를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폴더블이나 OAD가 올랐죠. 이번 주에 또 가냐, 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좀 올라갔던 게 조정을 받거나 쉴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고 다시 다음 순환매 올 때 내가 기다리는 거고, 이제 테마, 새로운 테마가에 투자하시는 분은 빠른 트레이딩, 일단 내가 사고 10% 이상 오르면 일단 매도를 준비하셔야 된다. 이게 지금 테마가 또 길게 가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테마는 빠른 트레이딩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 종목이 있는지, 새로운 테마가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매매를, 관심 섹터와 매매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간 증시 체크 11월 3주차 방송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